5월 9일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역대급 눈치 게임에 들어갔는데요. 팔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 버티는 사람, 이 혼돈의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김항열 스마트튜브 부동산 연구소장님 모시고 팩트 천국 시간으로 팩트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며칠 안 남았네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네요. 네. 이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5월 9일 전까지 계약을 하면은 그것도 양도세 중과는 계약이 아니고 예.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신청을 계약 전에, 하면 예, 가계약만 해두고. 가계약만 해두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토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5월 8일까지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까지 해야 되네요. 예, 그러면. 그리고 지자체에서 휴일 특별 근무를 한다고 또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또 부당하게 또 휴일 출근하게 됐습니다. 입이 또 한다발 나오시는 예. 공무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국세청은 쉬고요. 예. 지자체만 일을 하더라고요. 또.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틀 예. 남았는데. 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일단 집값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렸다라는 지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3월 달은 확실히 박앤세일이 됐고요. 예. 그래서 급매물들이 많이 거래됐었는데 4월 달부터는 이제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이 내려가진 않았고요. 아마 지금 이제 이미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간 것들만 조금 가격이 조정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5월 9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거래가 좀 묶이겠죠. 그래서 실제 매수자도 매도자도 아마 좀 정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5월 초에 며칠 전에 연휴가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평소에 2배로 늘어났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다라고 하루 만에 이제 900건 정도 접수가 됐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되니 지금 물량을 다 지금 내놔라라고 그래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의도였잖아요. 네. 그 의도대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의도대로 됐는데 이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질 수가 없는 구조였고요. 예. 한시적이고 그리고 또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3월 달, 4월 달에 다 소진이 된 거고요. 아마 5월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매물들은 없고 이제 고가 1주택자 중에서 보유세 부담이 되는 물건들만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를 그러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3주택자 이상부터는요. 예. 시세 차익의 82.5%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10억에 샀는데 집이 20억이 됐다. 네.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1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8억 2,5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복비라든지 예. 대출 이자라든지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요. 취득세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팔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라도 안 팔 것 같은데요. 예, 묶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부터는 이제 팔 수 없는 것들, 안 팔리는 것들 그리고 너무 좋아서 팔기는 아깝고 아마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거나 뭐 이런 좀 태기를 하겠죠. 그렇군요. 네. 증여도 근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증여세 내도 양도소득세 82.5%보다는 낮습니다. 아. 월등히 낮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네. 증여세가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 그렇죠. 예. 이게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금액에 따라 절반 다르지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절반 가까이. 차라리 네. 그러면 증여를 하겠다. 다주택자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렇게 되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지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집값을 내가 잡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중도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했다라는 뭔가 치적을 좀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강남을 위주로 한 타겟팅을 했고 거기서 시세가 조정이 나왔던 것들은 뭐 일시적으로 먹혔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이상이 없는 것들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한 채만 살 수 있게 하는 조건이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와서 거래가 되면 될수록 임차 물건들이 줄어드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매매 시장의 등락보다는 임차 물건들이 줄어드는 게 더
더 문제이고요. 그래서 시세가 올라간 것도 내려간 것도 다 수도권 서울에 대한 일이고요. 예. 지방은 시세가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근데 지방에서는 변화가 생긴 것은 다 임대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월세가 전국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좀 지방 선거에서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차 가격이 올라 쉽게 얘기하면 전세 가격 올라가고 월세 가격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뭐 네. 전월세 쇼크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이 제도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이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실거주를 또 해야지 또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실거주를 지금 하는 건데 어차피 내가 실거주를 안 하면은 내 집이 전세가 나오고 또 다른 집도 전세가 나오고 근데 내가 실거주를 하면은 그만큼 전세 수요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쇼크가 오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도 없어지지만은 전세 수요도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쌤쌤인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수요가 딱 있으면 그게 맞는데 계속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세대가 분화되고 집은 더 필요한데 고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인기가 있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거든요. 예. 서울 같은 입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좀 단순한 논리로 매물이 나와서 그것들이 임차로 사는 사람들이 자가로 사게 되면은 수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신데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지금 서울에 살던 임차인들은 나가야 돼요. 서울 외부로.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매매가랑 임차 가격이 갭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지방은 임차 가격과 매매 가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매매든 전세든 택할 수 있는데 서울은 만약에 임차 물건이 없어지면 나가야 돼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임차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임대차 서울시장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신규 계약은 17.2% 정도 감소했고 갱신 계약은 10.2%.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내가 이제 갱신권을 행사를 해서 이 집에서 계속 살던 집에서 전세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살려고 하는 것 같고 전월세 매물이 3개월 전 대비해서 25% 정도 급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전세 수급 지수는 108.9로 5년 만에 최고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는 네. 이거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좀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일단 말씀부터 드리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한 건의 거래가 될 때마다 임차 수요가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있으면 좋은데 신규 입주 물량조차도 자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 없고요. 그리고 이 매매가 될 때마다 임차 물건이 줄기 때문에 서울은 지속적으로 전세 월세 매물이 줍니다. 그 예. 단적인 예가 1000세대 단지든 3000세대 단지든 전세 매물이 월세 매물이 1개 아니면 0개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통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이보다 더 공급이 안 좋았을 때도 전세 월세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1000세대 단지면은 10% 정도의 임차 매물이 있어요. 100개 정도가. 근데 지금은 빵이거든요. 계속 없애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입주 물량도 없고 그다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거래가 될 때마다 임차 물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은 다주택자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집을 사서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임차 매물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악화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임대 사업자고 네. 그런데 지금은 다주택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또 네. 다주택자가 만약에 그 다주택을 이제 해결을 하면은 누군가는 집을 사가지고 실거주를 하는 거니까 전세 물량 그러니까 그 수요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저는 단순한 산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지방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를 예. 들어서 나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한 채가 있고 지방에 있습니다. 집이 두 채인데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지방 사람들이 지방 걸 정리하고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없던 수요가 또 생긴 거죠. 그렇군요. 지방은 수요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정책이 지금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면 이해되시겠죠. 게다가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지방께 덜 올랐으니까 이 2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려면은 지방 거를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네요. 그러니까. 지방은 양도소득세 낼 게 없죠. 시세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예,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영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집값이 오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서울에서는 강남구만 빠지고 있고요. 예.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입지가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KB 통계에 그저께 나왔었고요. 예. 특히 지금 대출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15억 이하 구간 이런 같은 경우 특히 모도도강, 금강구, 중랑구 좀 서울에서 하급 입지들은 시세가 실제 오르고 있고요. 한 번도 조정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도. 그리고 이 지역들도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붙어 있는 경기도, 인천도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4월 넷째 주 조사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송파가 0.13, 성동이 0.14, 동작 0.16 등 말씀하신 대로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지역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2021년 같은 미친 집값 폭등은 없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집값 폭등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때는 하여간 난리가 났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네. 근데 뭐 일부 언론 보도나 통계를 보면은 그때보다 더 올랐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덤덤해진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2021년도는 미친 집값이었던 게 말도 안 되는 아파트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전국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친 집값 상승률이 맞았죠.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은 통계만 놓고 보면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올라가는 것은 정말 많이 올랐고 예.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다르죠. 그래서 올라간 것만 놓고 보면은 2021년도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되는 이유가 1년 동안에 국민주택 규모로 10억에서 30억이 올랐거든요. 예. 절대 금액이 아니라 그만큼이 올랐다는 얘기죠. 21년도에도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몇 억이 올랐지. 그래서 강남 집값 올라간 것만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오른 것들인데 많이 올라가니까 최근에 조정에서 나오는 것이 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2021년도는 전국이 다 오른 거고 지금은 올라간 데만 올라간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보다 무조건 한 채만 사야 되다 보니까 그때는 지방도 올랐기 때문에 예. 지방을 안 팔았거든요. 지금 지방이 안 오르기 때문에 지방을 팔고 서울로 더 몰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서울 수요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언급을 하고 검토까지 된 걸로 알려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중에서 이제 이게 보유한 것도 공제를 해주고 실거주를 하면은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이 1년마다 뭐 4%씩 이렇게 네. 해줬는데 이거 실거주 안 하면 지금 그거 없애는 거를 지금 암시를 했잖아요. 네. 장특공 그래서 지금 뭐 선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게. 지금 안이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안은 그냥 다 없애는 걸로 나와 있고 그건 예. 안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올라온 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 40% 소유 40% 80%였는데 예. 이 소유만 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거주 쪽에 더 힘을 실어서 거주 오래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들한테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비거주 1주택자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예. 다주택자들은 장특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장특공을 받기 위해서 자가를 할 거거든요. 들어가야죠. 내가 다른 예. 데 전세사에다가 자기 그렇죠. 집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또 임차 매물이 줄어들죠.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예, 그렇습니다.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 가뜩이나 적은 임차 물건들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투기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내 집값은 비싼데 이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르되면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고 내가 좀 더 싼 지역에서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출장이래 이제 파견 근무하라고 해서 그렇죠. 가는 경우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분당집을 전세를 주거나 그러고 본인이 경기도지사 할 때 관사로 가든지 청와대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비거주 1주택자들입니다. 하정우 AI 수석도 분당에 집이 있는데 지금 부산 북구 갑에 지금 전세 얻었거든요. 네, 어저께 제가 뉴스 본 것도 예.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장 이번 선거 후보 나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집이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정치하시는 분들 다 비거주 1주택자죠. 그분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실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 여쭤볼 건 많은데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예,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 청취자분들한테 이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무주택자 분들은 빨리 집을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1주택자 분들은 상급제 갈아타기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그냥 파십시오. 네. 전혀 이익이 안 됩니다. 다주택은.
그렇게 좀 단단하게 말씀드리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보더라도 다주택은 조금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나요? 똘똘한 한 채만 남기시고요. 나머지는 다 주식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예. 코스피가 7,300을 돌파했다는 어제 소식이 있었는데 네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명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팩트천국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